하고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핵인싸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톡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어느 교실 벽에 붙어있는 그 분을 보다가 제가 정말 빵 터졌는데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이 깨주면 후라이, 내가 깨면 병아리.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누가 만드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물론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전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좀 선을 지켜가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좀 아는 척해서 사자성어 한번 해보면요. 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되게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본에 써 있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알을 안에서 이렇게 깨려면 안과 밖이 이렇게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건데 줄탁동시 여러분 오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줄탁동시. 그러니까 병아리가 될 때도 안에서 밖에서 다 도와줘야 그렇죠. 뭐 되는 그렇다는 거네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교육 톡톡 시즌 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이번 시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사실 1회부터 9회까지 들으신 이유가 결국은 이것 때문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런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선생님 서울 동대 부여고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믿고 진로를 맡겨라. 내가 바로 진로의 내비게이션이다. 김용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동국대 부성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이야, 뭐 소개가 쫙 나오십니다. 아니 오늘 진로 상담의 전문가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을 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범대학 갔겠죠? 이장훈 씨도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네, 저는 꿈을 이룬 남자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였고 네. 지금 배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꿈을 이뤘네요. 네. 저는 근데 두 분보다는 꿈을 그렇게 재빨리 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꿈이 뭐셨어요? 꿈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저는 학생일 때는 뭐 어떤 날은 이거 하고 싶고 그 다음 날은 또 딴 거 하고 싶고 좀 그랬어요. 네. 방황을 좀 한 스타일. 방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행을 한 건 아니지만 비행을 한 건 아니고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네, 싶고 네, 네. 보통 많이 그렇게들 고민들 하죠. 저랑 사실은. 비슷한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학생들이 또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잘 정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저희 때처럼 저 은근히 옛날 사람이라 저희 때는 문과, 이과 이렇게 그렇죠? 딱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통합교육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란 말이 이제 네.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문과, 이과를 고르고 그러면 문과를 고르면 문과는 이걸 쫙 배우고 그렇죠. 이과를 배우면 이걸 쫙 배우고 거의 이랬는데 바꾸는 일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문이과 구별 없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가질 수 있는 과목들이 이렇게 다양해진 건가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학교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과목들이 생기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를테면 이제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이제 우리가 좀 비교적 알만한 과목들이에요. 네. 뭐 이를테면 영어, 문학, 뭐 독서, 뭐 이런 거, 한국 지리 이런 것들이고요. 독서도 과목이에요? 네, 독서라는 과목이 있어요. 있어요. 국어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여행 지리, 사회 문제 탐구, 고전 읽기 이런 과목들도 좀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때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수업을 좀 듣게 되네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문이과가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없어지니까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예. 그러면은 그걸 한 교실에서 다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실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죠. 이동을 해요? 대학생들처럼. 예, 대학생들처럼. 아 그랬구나. 제가 예. 요즘 그 한 4년, 4, 5년 전서부터는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하는데 예. 홈베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니까 아이들이 어느 중간에 이렇게 사물함이 쫙 있고 예. 자기들 홈베이스라고 그러고 계속 교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데 그게 그래서 과목을 듣느라고 그럼 선생님이 거기 계시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선진형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그냥 여기는 뭐 국어실, 여기는 수학실 이렇게 된 데도 있지만 그냥 2학년 1반, 2반, 3반, 4반 하는 교실이 있는데 네. 거기서 1교시에는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2교시에는 수학 수업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그렇게 교실이 달라지는데 아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자기가 옮겨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1교시에 국어 듣는 애도 있고 뭐 2교시에 사회 듣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를 듣는데 어떤 아이는 경제를 듣고 어떤 아이는 정치화법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경제 듣는 애들은 2교실로 정치화법 듣는 애들은 저교실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네. 이해가 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학교를 과거에 다니셨던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서 네. 이수해야 되는 선택 과목이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대학의 어떤 모집단이라든가 뭐 계열의 성격에 따라서 배워야 될 과목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국문과나 영문과 같은 어문 계열을 갖는 학생이라면 굳이 뭐 수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대신 국어나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사회 계열을 좀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간호학과를 가는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환자를 직접 상대하니까 어떤 심리라든가 네. 윤리라든가 이런 쪽의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공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학은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화학 같은 과목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목들을 자기 진로 목표에 따라서 골라서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공학도가 되고 싶어요. 가면 아 네. 너는 공학도가 돼야 되니까 네. 이런 과목을 네가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네. 네. 그러니까 편식하면 안 좋듯이 그러니까. 네.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난 애들은 수학 너무 싫어. 예, 애들은 자기 공부를 피하니까 네. 너 왜 수학 안 해? 저는 문학자가 될 거예요. 수학은 필요 없어요.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네. 어떤 방어막처럼 맞아요, 만들어 버릴 맞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고등학교라고 학생한테 무조건 네 맘대로 다 들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돼라고 학교 지정 과목도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 선택을 주는 과목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진로를 저처럼 빨리 못 정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진로를 못 정한 학생은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되나요?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중간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 중학교에서 뭐 자유학기제 하는 것 중에서도 진로 탐색 활동들이 들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거기 진로 활동이라는 것이 들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러면 그런 광범위한 분야를 희망한다면 이를테면 나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공대 쪽을 가고 싶어요 이럴 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죠. 네. 그러면 그냥 공대를 간다면 공대 쪽에 맞게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보편적인 과목들을 중심으로 듣게 되죠.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게요.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처럼 뭐 무슨 전자공학과를 간다고 무슨 전파통신학, 회로학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등학교에 나아가. 배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어느 걸 좀 더 배울 것이냐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뭐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급질문인데요. 네. 그나마 네. 난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 뭐 이런 진로도 저런 진로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네.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아 물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은 학교마다 다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로 활동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심리 검사도 해보고 뭐 이런 직업에 대한 얘기도 좀 탐색하는 과정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진로를 정했다가 네. 또 꿈이 바뀌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톡톡 고민 상담소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희 아들이 스포츠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문과를 진로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이 되더니 갑자기 아예 체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준비해서 가능할지 겁도 좀 나고요. 애초부터 진로를 잘못 잡은 건 아닌지 이럴 땐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꿈이 실제로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했던 이런 길들이 대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스포츠 경영에 관심이 많다가 네. 체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은 이게 많이 바뀐 거냐? 음. 아니에요. 왜? 스포츠 경영도 체육 파트거든요. 그렇죠. 체대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체대에서 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조금 더 구체화됐다 또는 뭐 상세화됐다 이런 네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학의 전형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전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친구가 체대를 간다면요. 실기 중심 전형을 하면요. 그거는 실기 능력이 중요한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진로를 뭘로 희망한다고 적은 것이 대입에 무조건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그런 고민들이 많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활기록부에 그걸 적었어요. 꿈. 진로 희망이 뭐냐 네. 적었어요. 근데 올해 1학년부터는 아예 그거를 대학에 주지 않겠다고 바뀌었어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더 길을 열어놓는 거네요, 그죠? 적어는 놓지만 네. 공부하지 대학에 않는. 적어 넘어갈 때 이제 1학년 때 너 이런 꿈이 있었는데 왜 2학년 때 이걸 바뀌었니? 오. 이런 걸 가지고 혹시 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예 주지 않겠다. 그걸 알면 애들이 아니죠. 저는 대입 면접 때 그걸 물어보셨어요, 교수님이. 예. 자네는 1, 2, 3학년 때 다 판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법대를 안 가고 여기 왔나?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은 대학들도요 고등학교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게 뭐 걱정이 안 돼요. 대학들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노래 가사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네요. 학생들 네. 중에 일부 학생들이 나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꾸준하게 이런 목표로 해서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 사례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대학에 안 주겠다. 그러니 꾸준히 갔든 바뀌었든 네가 열심히 한 거면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건 좋은 그건 좀 변화인 것 같아요. 1등주의를 좀 이렇게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인문계열 공부는 할 수 있겠으나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발레를 배우고 싶거나 네. 나는 뭐 첼로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건 학교 교과목 그 친구 때문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있는 기본적 과목들을 네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아주 특수한 학생들이 소수가 희망하는 과목을 학교가 모두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네. 거점형 교육과정, 연합형 교육과정, 온라인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못 배우는 과목을 옆에 학교나 다른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어요. 오, 괜찮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음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네. 음악 실기를 배워야 되는데 네. 우리 학교에는 음악 실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옆에 학교에 있는 음악 전공 실기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오. 얘가 있어요, 실제로? 예, 2013년부터 거점 학교를 운영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다가 지금 옆에 학교에서 첼로 시간이 있으니 너는 거기서 첼로를 해라 그러면 그 친구는 수업하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일부 학교는 정규 수업 중에 이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교에서 수요일 6, 7교시에 이를테면 수학이 들어 있는데 네.
수학을 듣지 않고 네.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음악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 굉장히 혁신인데요. 그걸 2013년부터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특히 예술 쪽에서 네. 또 경제적이나 뭐 상황에서 너무 어려우신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서 네.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좋은 거점형 정보인데요? 교육과정, 온라인 영역 교육과정, 연합형 교육과정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 그 신청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 학기 수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업을 시공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포스터를 크게 붙여놔요. 모든 교실마다.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 해요. 하는 어머니들이 그렇죠. 아셔야 되니까 네. 이 톡톡을 우리가 1년 내내 하면서 이걸 네. 갖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과목별로 홍보하면 그럼요. 무지하게 할 게 많아요. 10회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네. 11회는 언제 할까요? 네. 앞에 계시는 분들 웃고 계시네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죠, 매일.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일 때 네. 이제 대입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과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2외국어도 진짜 관심 있는 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는 아 나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아랍어 같은 걸 들어야겠어. 그런 친구들이 어디다 주변에 써먹으려고. 엄청 많았어요. 많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뭐 없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 전형 방식 중에 정량적 평가를 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수능 전형 이런 게 그러죠. 그러니까 아랍어를 보는 게 딱 그거거든요. 아랍어 배울 학생이 없으니까 찍어서 네. 점수가 잘 나와요. 한 번으로 다 찍어도 막 잘 나온다. 잘 나오는 경우가 이런 있어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점수로 들어가니까 유리하다. 이럴 수 있죠. 공대를 가는 친구가 물리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점수 따기 힘들까 봐 물리를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을 못 듣고 대학교 때 제대로 학점을 못 따고 졸업을 못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대학에 가는데 유리냐 불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게 내신에 몇 퍼센트 이 과목은 꼭 몇 퍼센트 적용하겠다는 그 있죠, 그게. 대학교마다 그게 있죠. 교과 전형엔 그게 있어요. 교과 전형에. 예,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 그럼 약간 맹점이 살짝 있긴 하네요. 아니죠.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 뭐를 보냐면 네. 얘가 왜 그런 과목을 배웠을까? 이유를 보는 예.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요, 서류를 통해서 보는 서류를 거죠. 통해서 서류를 보니까 이를테면 공대 지원한 학생이 물리 2가 어렵잖아요. 듣지 않았어. 물리학 2가. 그러니까 학생이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네. 이 학생이 물리학 2를 신청해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급은 좀 나빠요. 네.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야, 이 물리학 2를 들은 거 보니까 얘는 공대를 정말 보고 싶었구나. 어려운 공부를 도전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대학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해서 뽑아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그게 저희 소위 말하는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아이가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것들이 다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또 문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문송하고 선생님도 이제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문송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문송의 대표죠. 네, 요즘도 이 문과보다 이과가 좀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서 이제 문과와 이과가 있을 때 네. 실은 이제 그 계열의 학과들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건데요. 실은 수능 성적 같은 양적 비교가 가능한 네. 그걸 보면은 각 대학의 정시 모집 입학 결과를 보면 네. 비슷한 대학 안에서 네. 문과 쪽이 이과 쪽보다 점수가 높아요. 합격점이. 그 치열한 거죠. 네, 더. 치열해요. 네, 네. 많으니까. 예, 숫자가 사람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아. 그런데 그러면 이과는 이제 점수가 낮으니까 더 쉽냐? 이과 쪽은 수학과학 공부가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돈 징겠지. 그러니까 뭐 네. 경쟁이 치열하냐 아니면 네.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냐 이런 그렇죠. 차이인 거니까 네. 무조건 나는 문송하기 싫어 해서 결정하면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일부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때 꼭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만 네.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일부 있어요. 오.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은 주로 특기자 전형 쪽에 많아요. 아, 특기자.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전형 중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정도를 배우고 와라 라고 하는 이수 기준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2022 대입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이수에 따라서 정시에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거를 기준까지 다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알고 그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일단은 관심 분야도 정해야 되고 네. 희망 대학교나 전형 계획도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학교 수업도 선택하고 네.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못 끝내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처음부터 입학했을 때부터 그럼 좀 11회 생각을 때 해야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한 20회까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 진로 상담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진짜 고등학교 그리고 대입으로 가니까 내용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오늘 꼭꼭 소화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만 지금 좀 한 줄로 복습을 해볼까 네, 싶어요. 복잡한데 좀 이제 한번 네. 딱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확실하게.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진로도 전략이다. 치밀하자. OX라고 하면 답이 뭔가요? X입니다. 치밀하자 아니에요? 진로는 전략이 될 수 없어요. 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 가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가지고 고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살짝 저 전율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대학 가기 유리한 전략을 막 찾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예. 소질과 적성을 그렇죠. 왜냐면 아니 그렇게 해서 가면 뭐예요?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소질이 안 맞아서 관두면. 그 가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가야 그렇죠.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지. 네. 단지 대학만 간다고 잔머리 굴려서 공부해봤자 결국은 도람이 타불이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신 예. 거죠. 오, 그렇군요. 우리 다음 한 줄은 또 네, 네. 네. 자, 물어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OX? O입니다. 아, 오, 네. 오. 누구에게 물어보고 두드려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는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 그리고 어느 학교마다 이 교육과정 업무를 맡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을 해줘요. 온라인 방문상 상담도 까지요? 방문 예. 상담도 예,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이거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모르잖아요, 학부모인데. 진짜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고 또 그걸 갖다가 이용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저의 질문은 꿈이 바뀌면 바꾸면 된다. OX. O입니다. 네. 대학교들은요 학생들의 꿈이 바꾸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들부터는 생활기록부에서도 진로 희망을 적기는 하지만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 걸로 네, 아까 이거 바꾼 중요한 겁니다.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선생님이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용기 있게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합시다. 야,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내. 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서울 동대부고여고 김영진 국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11회 때 한번 보시는 걸로 다시. 예,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 마지막 시간인데 네.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 저는 또 학생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빠로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장단점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또 11회 이런 농담도 저희가 했었지만 오늘 저희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하트, 구독하기 또 네. 꼭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지금 당장 누르셔야 됩니다. 금방 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멘트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입니다.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톡톡 톡톡 톡톡톡톡